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교권 추락은 금쪽이 탓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고 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인 거죠? 네, 이 같은 교권 추락이 문제 학생이라도 부모들의 항의를 감안해 처벌을 꺼려하는 학교 현장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학생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학생 지도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고 그에 따라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네. 근거가 있습니까? 지난 2010년 도입된 학생 인권 조례가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한 정책인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교육감 시절 만든 뒤 서울, 인천, 전북, 충남 등 7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인권 침해 시에 학생이 교육청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또 상벌점제 역시 운영할 수 없는데요.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학생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도 금지됩니다.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본 것입니다.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2018년 2,400여 건에서 지난해 3,000여 건으로 증가했고요. 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은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여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학생 인권 조례는 각 시도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협의를 거쳐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하여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교육감들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조례 전면 개정 의사를 밝혔고요.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조례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일부 법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갈래는 뭡니까? 교권 강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당정이 이번 주 26일 협의에 나서는데요.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 인권 조례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다면서 아동학대 면책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생 간의 폭행뿐 아니라 교권 침해 내용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교육위 이태규 간사가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과 교육지휘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있어서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민주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법안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학생 인권 조례 때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지.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교권 추락은 금쪽이 탓의 느낌표는 권리엔 의무도 필수로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학생 인권도 존중하지만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경기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했다는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보면요. 권리뿐 아니라 수업 시간 준수를 포함한 지켜야 할 의무도 담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권리는 교권 침해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어준, 선 가짜뉴스 후 취재입니다. 제가 첫 번째 물음표에서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숨진 교사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여당의 삼선 의원 연루설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김 씨는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 이 사건에 연관됐다고 했다가요. 해당 학교가 연관 정치인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자 하루 만에 이를 정정하고 취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제가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거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혹 제기한 말과 그 다음에 한 말을 들어보면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이런 건데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뭘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한 겁니까?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교사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돈 건 전날 밤인데요. 관련 학생이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초에 사는 삼선 의원 한기호 의원의 손녀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근거로 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한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김어준 방송에서 의원실의 사실관계 확인을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사자 확인도 없었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김 씨는 2021년 세월호 고의 침몰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같은 해 보궐선거 이틀 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를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선생님이 당시에 오세훈 후보를 직접 보신 거죠? 그 선글라스 끼고 키 큰 사람으로 한눈에 이 오세훈 씨구나 금방 알겠대. 도와줬기 때문에 같이 밥까지 먹으러 갔다. 그때 그 집이 원래 그 전부터 생태탕을 잘해서 생태탕을 먹은 기억이 나요. 지난해 대선에선 김건희 여사의 줄리 음모론을 집요하게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이나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선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 미디어 법률단과 윤재욱 원내대표 등 3선 의원들은 각각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당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어준 선 가짜뉴스 후 취재의 느낌표는 말이 칼보다 무섭다로 하겠습니다. 네. 한 의원은 연루설이 가짜로 드러났지만 혼외 자식설을 포함한 각종 루머들이 떠돌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김 씨는 구독자가 130만 명이 넘는 영향력 있는 방송인인데 아니면 말고식 댓글만 보고 하는 가짜뉴스 유포는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